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 이렇게 한 달 동안 2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아니 니네가 밀정인지 독립군인지 일반 농부인지 이 공산주의가 민족주의를 이길 수 없는 우리나라 말을 한 개도 못하고 러시아 말만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레코드입니다. 저에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책 소개를 하려고 해요. 바로 떠도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김숨 작가가 지었고 읽은 사람의 말에 의하면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늘려서 풀어놓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적 배경은 1937년쯤에 갑자기 이 소련에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그러니까 그때 고려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고려인들이 갑자기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거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몰라. 그냥 소련 경찰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네 집 다 놔두고 그냥 네가 진짜 필요한 거 가방에다가 그냥 몇 개만 챙겨서 당장 나와. 언제까지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일구 없고 뭐 나 여기서 일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친구도 있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내 가방에 짐 싸서 나가야 되는 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거기에서 그러니까 짐칸에, 화물칸에 짐짝처럼 실어져서 한 달 동안이나 20만 명이 화장실도 없고 난방시설도 없는 그곳에서 짐짝처럼 앉아서 여러 명이서 이제 완전히 무슨 돼지우리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 달 동안 6,500km를 강제 이주를 해야 했던 거죠. 이때의 이야기가 이제 로드무비처럼 펼쳐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화장실을 가고 싶다. 그런데 열차는 서지 않아. 그러면 그냥 거기서 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 그런데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도둑질도 하고 혹은 굶어 죽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그런데 죽었다. 뭐 이렇게 묘를 묻어두고 그런 게 없죠. 그냥 열차가 세워지면은 시체를 바깥으로 빼서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기차에서 조금 활동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정말 인간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열악하고 정말 처절한 그런 생존기가 펼쳐진다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야기는 실화예요. 그러니까 스탈린 정권 때 1937년에 일어났던 강제 이주 이야기인데, 아니 그러면 도대체 스탈린이 왜 그랬느냐,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처음에 일제강점기 초반에는 그냥 일본이 싫어서 혹은 어떤 레닌의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되어서 그게 또 두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정말 그냥 일반 사람이야.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조선을 떠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러시아에 갔단 말이에요. 이때는 소련 전이니까. 1900년 초에 이렇게 러시아에 가서 먹고 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레닌의 그런 공산주의 막 이런 혁명이 전파가 되고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서 우리에게 막 빵을 달라, 이런 러시아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나게 되니까 실제로 러시아 제국이 이제 끝장이 나고 소련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레닌이 얼마 못 가서 죽죠. 그리고 또 누가 정권을 잡는다? 스탈린. 그런데 이 스탈린이 의심병 환자잖아요. 그래서 조선인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아니 쟤네들은 일본인이랑 구별이 안 가. 그리고 같은 조선인이라고 해도 아니 니네가 밀정인지 독립군인지 일반 농부인지 아니 가려낼 수가 없네? 그리고 이런 거를 가려내려면은 실제로 이제 그 조선인 10명 중에서 한 명은 밀정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소련을 막 이렇게 염탐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 입장에서는 아니 쟤네들 한 명 밀정 잡아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뭐 그리고 이제 힘도 빠지고 막 고문도 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죄다 죽여버리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기가 1937년인데 이때 중일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쟤네들이 언제 일본이랑 손잡고 또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이 좋아서 조선에서 자기 나라로 소련으로 왔는데, 러시아로 왔는데 밀정, 모든 조선인은 밀정이다, 잠재적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죄다 죽여라고 했던 이 스탈린의 만행. 네, 이 스탈린의 만행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잘. 왜냐? 2차 대전에서 이겼으니까 히틀러만 만행이 있고 스탈린의 이런 만행들은 쉬쉬되어서 묻혀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랑 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좀 묻혀 있었던 아픈 과거죠.
이래가지고 젊은 남자들은 죄다 갑자기 다 끌려가가지고 밀정 혐의를 씌워가지고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남은 노약자, 어린아이들, 여인들은 모두 죄다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한 달 동안 20만 명이 이동을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10,000명이 그 한 달 안에 그 열차 안에서 죽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도 그런 척박한 땅, 지금은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이쪽 지역인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허허벌판, 황무지 그 자체. 거기서 그냥 진짜 맨손으로 집을 짓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런 아스팔트가 있고 뭐 이런 콘크리트가 있는 이런 집이 아니죠. 정말 그냥 원시인처럼 집을 짓고 비와 눈을 피하기 위해서 갈대로 지붕을 얹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가지고 온 벽시 같은 것으로 이제 파종을 해서 씨앗을 심어서 그렇게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서도 질병으로, 기아로, 그리고 봄이 되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간 이들이 정말 수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 1935년에서 1938년 사이의 고려인들의 숫자가 거의 없다고 해요. 왜냐면 요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임신 같은 거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갓난 아이들은 이제 질병에 취약하니까 무조건 죽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의 태어난 생명의 수는 극히 적다고 하는데요. 책을 보면은 조선에서 가지고 온 씨앗을 이제 파종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가 되기 전부터, 그러니까 구한 말부터 러시아로 이주를 해와가지고 조선에서 가지고 온 걸 모든 거를 다 심었다. 여기 보면은 수수, 옥수수, 오이, 호박, 무, 상추, 고추, 우엉, 당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 정말 다 들고 온 거죠. 이때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쭉 될 때까지 이 씨앗은 또 열매를 낳고, 열매는 또 씨앗을 낳고, 그럼 또 그거를 또 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왔다. 그러니까 씨앗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강제 이주를 하는 열차 안에 어떤 아주머니가 자신의 저고리와 치마 안에 속주머니를 엄청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개의 씨앗을 넣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파달처럼 좀 두꺼운 커다란 씨앗은 뭐 이렇게 나눠서 담고, 조그만한 뭐 씨앗은 다시 뭐 따로 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씨앗만 있으면은 어떻게든 어디서든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레닌 욕을 해요. 아니 레닌이 평등 막 외쳐가지고 지주들의 땅을 몰수해가지고 우리들한테 나눠주지 않았냐. 그런데 애초에 땅 자체가 평등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옥한 땅이 있고 척박한 땅이 있어. 그런데 비옥한 땅은 소련인들한테 주고 척박한 땅은 우리 같은 조선에서 온 고려인들한테 줬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 땅값의 차이가 나는데 강남 땅, 뭐 시골, 뭐 변두리 땅 차이 나는 것처럼 애초에 우리한테 뭐 똑같은 땅을 준다고 해서 그 땅의 면적이 같다고 해서 이것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레닌은 땅을 모른다, 땅을 모르기 때문에 땅을 나눠준다고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실제로 레닌이 이론가였고, 그리고 이제 레닌은 이렇게 문서를 쓰는 좀 그런 먹물이었지 막 실제로 막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 말이 맞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막 공산주의 사상이, 약소한 민족들이여 막 다 뭐 모여라, 단결하라, 뭐 세계는 하나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뭉치면 된다, 뭐 이런 국제주의 성격을 띠면서 막 외쳤잖아요, 구호를. 다 모여라고. 그리고 뭐 러시아 제국 때도 너희가 우리를 도우면은, 혁명을 도우면은 조선의 독립도 나중에 도와줄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으로 모두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어떻다?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만을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야 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저는 공산주의의 좀 맹점, 이 공산주의가 민족주의를 이길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당시에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이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제 그쪽에서 계속 살았는데 이동의 자유도 없었어요, 북한처럼. 그래서 여행도 못 갔기 때문에 계속 그 지역에서만 살아야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했느냐. 1953년에 스탈린이 한국전쟁 중에 죽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동 제한도 풀리고 이제 감시가 느슨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뭐 사과하고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라고 말한 게 또 바로 그때 한 게 아니고, 엄청 세월이 흘러서 소련이 붕괴가 1991년에 되고, 그 후로부터 2년 뒤에 강제 이주의 불법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런 처형을 당한 젊은 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그때 이루어졌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나간
공산주의자들 혹은 그냥 일반 농민들, 일반 뭐 상업하는 그런 조선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1993년 돼가지고 막 이렇게 명예 회복하고 알아보고 하는데 이미 시체는 다 썩어서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지.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 안산에 뭐 7,000명 그리고 광주에 한 3,500명 약 10,000명 정도가 넘는 그런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우리랑 정말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말을 한 개도 못하고 러시아 말만 하는 거죠. 이들 중에는 의사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한국에 왔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되지도 못하고 허드렛 일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법이 이런 재외동포 3세까지는 받아주지만 4세부터는 추방한다. 라는 그런 법 때문에 지금 뭐 개정 과정에 있다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걸까요?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뭐 미국의 하와이, 뭐 필리핀, 멕시코 뭐 정말 많은 나라로 뭐 소련, 일본 등등 많이 갔잖아요. 이런 이들이 정말 다 난민들, 지금으로 치자면 디아스포라인데 이런 이들에 대한 좀 배려가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강제로 어딘가에 떠나야 한다면 내 가방 속에 무엇 하나를 가지고 가시겠어요? 댓글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욱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였습니다.